안녕하세요. 오늘은 22년 1학년 1학기 기말 불암고등학교 기출문제 분석 및 주요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시험 범위는 고차 방정식부터 직선의 방정식까지 원의 방정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이도 보면은 중하이고요. 선택형 문제가 15문항, 그리고 서답형 문제가 6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총평으로 가면은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하이고요. 시험을 보다 보면은 교과서라든지 시중 문제집에서 한 번쯤은 봤던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어서 좀 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기말고사였고요. 다만 서답형 문제가 6문항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부분 점수에서 깎이지 않도록 꼼꼼히 서술을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부등식의 성질이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것 같고요. 시간 관리를 잘 하면서 꼼꼼하게 서술할 수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6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보면은 절대값 기호를 2개 포함하는 부등식과 미지수 A를 포함하는 부등식, 연립부등식인데요. 어렵다기보다는 이 구간을 2개 나눠서 X의 값의 범위를 찾고 거기에 따라서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는 조금 식이 복잡해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등식을 1번식, 두 번째 부등식을 2번식으로 한다면은 1번식에서 X의 값의 범위를 1과 3, 2개로 나눠서 구간을 3개로 나눠야 되겠죠. X가 만약 1보다 작다면은, 그렇다면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4보다 작거나 같다. 정리해주면은 2X가 8보다 크거나 같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네요. 따라서 X의 값은 0 이상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데 우리 X의 범위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첫 번째 부등 조건에 대한 X 범위에 따른 해가 나와 주겠네요. 두 번째, 만약 X의 범위가 1 이상 3 미만일 때는 첫 번째 절대값 기호의 부호는 음수가 될 거고 두 번째는 양수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4 이하이다. 여기서는 X의 값이 사라지고 2가 4 이하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이때 X 값의 범위는 요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 이상 3 미만이 해가 될 거고요. 세 번째, X의 값이 3 이상이면은 둘 다 양수이니까 X-1 플러스 X-3이 4 이하 이렇게 나오겠네요. 2X가 8 이하니까 X는 4 이하 이렇게 나올 거고 X의 범위 우리 3 이상일 때 볼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3 이상 4 이하 이렇게 구간별로 3개의 해가 나와주게 되겠죠. 따라서 1번식에 대한 전체 X 값의 범위는 0 이상부터 시작해서 4 이하까지 요게 1번 부등식에 대한 해가 되겠네요. 이제 2번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2번 부등식을 인수분해 해주면은 X-A하고 X-4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고요.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A가 4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X의 값의 범위가 2개로 나눠지겠죠. A라고 해보고 만약 A 값이 4 이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해는 4가 A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4 미만이거나 또는
A초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부등식의 해하고 처음 구한 1번 부등식의 해하고의 공통 범위에 정수 3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수직선을 그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먼저 첫 번째 1번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에 표현해 보면은 0 이상 4 이하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요 2번 부등식에서 A가 4 이상일 때 범위를 표현해 보면은 X가 4 미만 이거나 A초가 A는 4보다 같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겹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될 건데, 이 부분에 지금 정수가 0 있고 1 있고 2 있고 3까지, 그럼 정수의 개수는 총 4개가 되죠. 4개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만족하지 않다. 따라서 A 값은 4 이상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A 값이 4보다 작다면은, 그럼 이 2번 부등식의 해는 X는 A보다 작거나 X는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고, 마찬가지 이 2번식과 1번식의 공통 범위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해보면은 0 이상 4 이하이고 4보다 크거나, 두 번째 부등식의 해 4보다 크거나 A 미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정수해가 3개가 생겨야 되기 때문에 A는 여기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구간이 여기. 그럼 여기에 현재 있는 정수는 0이 포함되어 있고 1도 있어야 되고 2까지 있어야지 정수가 3개 나올 거고, 그럼 이때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나오겠네요. 일단은 2보다는 커야지 될 거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도 겹치는 구간의 정수는 0, 1, 2, 3개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2초가 3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는 학답형 문제고요. 3차 방정식의 허근에 관한 문제. 허근 오메가에 관한 성질을 알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 fn이 주어졌는데 fn이 오메가에 관한 식으로 주어져 있고요. 얘를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의 한 허근이 오메가일 때 성질 두 가지가 나오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필요한 성질은 두 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x-1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허근은 여기서 생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오메가에 대한 성질, 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근의 곱은 1이다. 이런 성질도 있을 건데 이 문제 해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성질은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fn에 대한 성질인데, fn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fn이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의 n제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요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1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될 거고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에 대한 n제곱이 fn이다. 이렇게 먼저 fn을 간단하게 일단은 좀 정리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게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억 보기부터 볼게요. 기억, f3의 값이 오메가의 제곱이다. 그럼 f3의 값을 구하려면은 처음 주어진 식에서 대입하는 것보다는 정리한 식에서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나올 것 같아요. f3의 값 n 대신 3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될 거고 오메가의 6제곱.
따라서 얘는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나눠주면은 오메가의 5제곱.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세제곱 1 나왔어요. 따라서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기억의 보기 F3은 오메가 제곱이다. 오메가 제곱 나왔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두 번째, 니은 보기. 니은은 F4 마이너스 F5 플러스 F6의 값이 0이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4의 값, 5의 값, 6의 값 세 개를 빨리 구해서 계산한 값이 0인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F4의 값부터 보면은 역시나 여기 있는 n 대신에 4를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4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자, 짝수 거듭제곱이니까 양수가 될 거고 오메가의 8제곱. 따라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오메가의 7제곱. 오메가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로 표현될 수 있고 이 값이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첫 번째 F4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 F5의 값. n 대신에 5 대입해 주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5제곱 마이너스의 홀수 거듭 제곱이기 때문에 부호는 음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10제곱 따라서 얘는 약분시켜줘서 오메가의 9제곱 오메가의 9제곱은 세제곱의 세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니까 얘는 1의 세제곱 1 이렇게 오메가 F5의 값은 1로 나와집니다. 자, 세 번째 F6의 값 n 대신에 6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의 6제곱 정리해 주면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오메가의 12제곱 약분해 주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11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에 대한 세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따라서 F6의 값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다. 결국 니은 보기는 F4와 F5와 F6의 요 계산값이 0인지 확인할 봐라 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요 F4는 마이너스 오메가 F5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F6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고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은 플러스 1이 되죠.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1 돼서 0. 주어진 보기 니은과 맞네요. 따라서 니은의 값 또한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디귿 보기를 볼 건데요. 디귿 보기를 보기 전에 디귿 보기가 의미하는 바를 먼저 해석을 하면은 굳이 어렵게 하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귿 보기가 뭐냐면 F의 3n-1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n의 값의 종류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이 3n-1이라는 아이는 결국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아이는 여기 니은에서 보듯이 4, 5, 6 중에서 5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아이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이런 형태로 된 아이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굳이 다른 숫자를 대입해서 풀 필요가 없이 이 3n-1을 해석할 수 있다면은 바로 1이라는 것. 이 값은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다. 따라서 여기 이 8번 문제에서 맞는 답은 기억과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서술형 3번 문제. 서술형 3번 문제는 4차 방정식에 대한 근의 조건에 따른 실근의 곱을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
요 4차 방정식을 살펴보면은 4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 같고요. 3차항의 개수와 1차항 개수가 같은 상반 방정식이라는 것을 먼저 찾아내야 되겠네요.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돼요? x제곱으로 나눈 뒤 공통인 부분을 만들어서 치환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일단은 접근을 하고 그 다음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뿐이다 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주어진 식을 정리부터 해볼게요. x제곱으로 나눠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k 마이너스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 요거 2차항 있는 것들 두 개를 묶어서 곱셈 공식 변형 써주면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이 두 개는 마이너스 5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플러스 k는 0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공통 부분을 만든 다음에 얘를 치환을 하자.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깁니다. 그럼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뿐이라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조건 판별식 t는 0이 돼야 된다. 완전 제곱식을 가져가야지 t 값이 하나가 나와야지 여기에서 x의 값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만 생기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서 판별식 써주면은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k 마이너스 2는 0이 돼야 된다. 25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은 0이 돼야 되고요. 이때 K값 나와지죠? K값은 4분의 33이 나옵니다. 이렇게. 자, 우리 K값 구하는 건 아니고 실근의 곱이니까 여기 있는 K 대신에 이 I를 대입해서 이 식을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정리를 해주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분의 33 마이너스 2는 4분의 25 이렇게 나옵니다. t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 0 따라서 t 값은 2분의 5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이제 t 구한 거고 최종 목적지는 실근의 곱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t 대신에 2분의 5를 대입해 봅시다. 다음으로 가서 x 플러스 x분의 1은 2분의 5가 되고요. 양변에 x 곱해서 정리해주면 2x 곱할게요. 2x 곱해서 정리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여기에서 근을 구할 필요 없죠. 왜? 실근의 곱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A분의 C 답은 1 이렇게 나와집니다. 자, 마지막 문제 서술형 6번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6번 문제는 서로 수직인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네요. 첫 번째 조건 서로 수직이다. 중요한 포인트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무엇이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거고 두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직선에 있는 K값을 먼저 구해서 어떻게 도형이 만들어지는지 그래프로 그린 다음 그 다음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교점 또는 점의 좌표라든지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먼저 두 개의 직선이 좀 더 정리를 해 볼게요. 첫 번째 직선을 L 직선이라 하고요. Y는 하고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직선을 M 직선이라고 한다면 Y는 K-2분의 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2분의 K-8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한 상태에서 주어진 조건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K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직선이 수직이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첫 번째 직선 마이너스 2분의 3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두 번째 직선은 K-2분의 K 플러스 1이다.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죠.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2의 K-를 양변에 곱해 볼게요. 그럼 3 곱하기 K 플러스 1 마이너스인가 플러스가 돼서 2배의 K-2 이렇게 되겠네요. 3K 플러스 3이 2K-4가 되고 2K를 좌변으로 3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K값 구해주면은 K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옵니다. K값 마이너스 7. K값 구해줬으니까 두 번째 M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K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7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분의 마이너스 15 따라서 M 직선은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가 되겠네요. 자, 일단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좌표 평면상의 그림으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쪽으로 가서 일단 X축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직선 L 직선은 Y절편이 3이고 X절편이 2인 직선이네요. 이런 직선이 될 거고 두 번째 M 직선은 Y절편이 3분의 5고 X절편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M 직선. 그리고 이제 X축하고의 둘러싸인 도형이니까 어떤 도형이 생겨요? 삼각형이 생깁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삼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얘네 둘은 수직이 될 거고 두 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얘를 구해서 이 두 길이를 구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서 세 꼭지점에 대한 좌표를 다 알고 있으니 사선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또는 밑변을 요 X축을 밑변을 하고 얘를 높이로 하는 그런 도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네요. 현재 가장 쉬워 보이는 것은 얘를 밑변을 하고 이 교점의 Y값이 높인 그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제일 쉬워 보이네요. 교점의 교점을 P라 하고요. P에 뭐가 필요하느냐? X좌표는 의미 없고 Y좌표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식을 연립해서 Y좌표 값을 구해보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과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5 연립해서 Y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Y값. 따라서 양변에 6 곱하고 2 곱해서 X를
정수 만든 다음, 개수를 정수 만들고 y값을 구해주면요. y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y값은 제가 구해놨습니다. 미리. 여러분 해보시고요. 13분의 27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높이가 13분의 27이 되고 최종적으로 넓이 S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해주고 밑변의 길인데 밑변은 얘가 되잖아요. 2에서 마이너스 2분의 5를 빼주면 2 플러스 2분의 5 그리고 높이가 13분의 27 이렇게 나와질 거고 계산해주면은 답은 52분의 243이 나와 줍니다.